자, 이제 두 번째로는 독서 문해력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독서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독서라는 것이 성인들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중요도를 사실 가지고 있지 않죠.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독서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기왕이면 유튜브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글을 읽어야 하는 것, 숙제 같은 것, 이러한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문해력센터에서의 독서 수업은 독도 책 읽기 탐험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마치 이 독도라는 이 섬을 탐험하듯이 그 안에서 책도 읽고 글도 읽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좀 배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이들의 흥미와 자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독서 리스트를 뭘 읽혀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보면 어머님들의 뇌구조상 90% 이상이 이제 독서는 이꼴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제 책을 읽히는 것조차도 심지어 교과 연계 도서,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히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잘하기 위한 읽기가 필요하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매일문해력센터의 교과서 학습법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발성을 존중하는 것이 독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재미있는 문해력 평가와는 별도의 이제 성향 검사를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주 작은 차이지만 독서를 진입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 책 읽기라는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성향 도서를 추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독서 교육은요, 아이들이 일단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이 전제로 들어갑니다. 책을 다 읽어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책을 다 읽어야 그 다음에 토론도 할 수 있고, 책을 다 읽어야 그 다음에 문제도 풀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독서는 교과서와는 달라서 읽기의 호흡 자체가 일단 길고요. 교과서처럼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를 집약적으로 내용을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고 서사가 있고 인물이 있고 이제 사건과 그 사건을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의 이 쫀쫀함을 즐기는 것이 사실 독서의 목적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을 끝까지 일단 다 읽어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긴 호흡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아이들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이제 그렇게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끝까지 다 읽어야만 해를 강제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한 요소들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매일문해력센터에서는 자기주도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책의 양을 좀 적절하게 좀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라는 위안감을 줄 수 있고요. 또 물론 잘 읽고 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책을 조금 짧게 끊어서 읽으면서 그 내용과 내용 사이에서 한 호흡 쉬어가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써보고 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좀 만들었다. 분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제 통합 독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가 오프라인으로도 제공이 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이북을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갖추어 두었는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읽는 책이 앞서서 읽은 책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조금 더 확장된 주제나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자연스럽게 추천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추천하면서 아이들이 그래 이 책 읽어봤는데 연관성이 있는 책이라고 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이제 관련성 있는 도서를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선한 것은 그 독서 학습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 놓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자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형태로 지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문해력 센터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다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도서를 이제 300여 권으로 우리가 충분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서를 300여 권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서들은 각각 학습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지식을 좀 담고 있는 책들을 가능하다면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행을 해야만 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제들, 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적인 부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책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책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고 또 나의 생각을 더해보는 활동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만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결국 표출을 해야지만 더 나은 합치점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독서 활동들의 발문을 어떻게 지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제가 2번에서 말씀드렸던 이 분독 시스템의 각각의 파트별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들, 질문들, 뭐 읽은 내용에 대한 점검 퀴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워크시트지를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회차별로 모두 다 개별 디자인을 해서 왜냐면 내용이 다 다르니까 질문이 다 달라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 읽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퀴즈, 또 뭐 이 책에 대한 토익 토론 수업으로 확장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글쓰기 활동들을 고루고루 좀 겸비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워크북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꼭 한번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매일문해력센터에서는 2가지의 진단평가가 모두 실시가 되는데요. 이제 교과학습에도 사실 매일국어에서도 교과서 학습 문해력에 대한 부분도 학습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진단평가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진단평가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독서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내용을 잘 점검했는가만을 가지고 독서 역량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른 그런 그 독서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별화된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해력에 대한 기초 역량, 어휘나 지문 이해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심화 역량 평가라고 하는 거는 내용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좀 비판적으로 사고해 보고 조금 더 본질에 대해서 좀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들을 추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서 '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고의 과정들을 평가하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략적 독서 역량 평가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책에 대한 무언가를 말하거나 글을 쓸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순서 배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중치를 좀 평정한다든지 어떤 부분의 내용이 더 중요도가 있는지 이런 중요도 평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판단이나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조금 고도화된 문항들, 단답형 선지가 아니라 복수응답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항들이 또 포함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인지 기반 학습 유형 진단이라고 해서 결국은 모든 프로그램의 진단 평가들이 다 선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알아서 맞았는지 또는 뭐 운이 좋아서 맞았는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실수로 틀렸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매일문해력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이 선지형 문제에서 이것을 진짜 알고 푼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던짐으로써 아이들이 이거 알아서 푼 건지 실수로 틀린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직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조금은 더 메타인지적인 측면의 문해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진단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매일 문해력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이 독도에서 제공하는 독서능력 종합평가의 결과지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 실제 진단평가를 본 학생과 너무 매칭이 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지에 나온 내용으로만 상담을 하더라도 뭘 더 추가하거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진단이 제공이 된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 진단평가입니다. 독도의 책 읽기는 1레벨부터 6레벨까지로 이제 학년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스스로 자가 점검하는 퀴즈 문제까지는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메인이 아니라 메인은 이제 워크북이죠. 그래서 이 워크북을 잘 하려면 제가 가장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설명하거나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히 쓰여질 배경 지식을 알맞게 이렇게 싹싹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가 다 문해력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크북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이 읽은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수업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을 한 다음에 이 워크북에 있는 발문지들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나누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지도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표현 문해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도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책 읽기 탐험, 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글쓰기 탐험입니다. 이 글쓰기 탐험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수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 토의 토론에 대한 워크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도 글쓰기 탐험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쓰기 단원의 학습 목표를 아주 면면하게 분석을 해서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떠한 갈래 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쓰기 역량을 확대해 나가느냐를 분석한 것이 정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학년 때에는 이제 긴 문장을 쓰기보다는 긴 문장을 쓰려면 뭐 인과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근거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뭐 다양한 표현력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그 모국어의 언어적인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1, 2학년한테는 그런 글쓰기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단문에서의 각각의 단어의 그런 역할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일 아니면 본인이 느낀 점들 이러한 1인칭 위주의 단문들을 소재로 해서 조금 더 풍성한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글들을 많이 써봐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꾸준히. 그래서 사실은 1, 2학년 때 일기 쓰기를 참 많이 내주는데 이러한 취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 또는 학부모님들은 그냥 이제 날짜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좀 다양한 표현력을 키워줄 수 있는 쪽으로는 조금 사각지대가 아무래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3, 4학년 때는 이제 1, 2학년 때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기초를 다진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얻는 것, 자신의 상상력을 얹어서 글을 표현하는 것, 이러한 활동들이 가미가 되기 시작하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좋은 문장들을 패러디하는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설명문이나 자신의 의견을 좀 개진하는 이러한 글들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학년입니다. 3, 4학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충분히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표현력을 키우는 예비 단계가 되겠죠. 5, 6학년인데요. 이제 5, 6학년이 되면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명확히 잡고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 회장 선거에서 연설문을 쓰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죠.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 나왔을 때 하는 문해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회사 생활이나 사회 조직 생활에서 필요한 역량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견을 상대방한테 잘 이해시키고 잘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문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뭐 어떤 문학적인 글이나 뭐 감탄을 하는 글이나 이런 글을 쓰기보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러한 취지로 아이들이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개요 작성을 하고 글을 쓰는 본격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학년이 5, 6학년입니다.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글의 주제를 좀 명확하게 표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근거나 설명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경 지식 활용력도 이제 키워야 하는 학년이 5, 6학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신 1, 2, 3, 4, 5, 6학년의 글쓰기의 체계를 보면 글의 길이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글의 소재도 1인칭에서 점점 이제 외부 환경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글의 소재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다 직접 지도를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독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계적으로 각 레벨별로 약 100편, 96편씩 저희가 글쓰기 주제와 소재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6레벨까지 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600편 정도에 달하는 다양한 글쓰기를 아이들이 체험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글쓰기는 많이 써봐야 되고요. 많이 써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고 완벽한 글을 쓰는 데 집중하실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짧은 글부터 시작해서 점점 체계적인 글을 써나가는데 좀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되었습니다.